네, 안녕하세요. 세계경제연구원 조용센터장입니다. 오늘로써 코스피가 6,100포인트 단숨에 오늘 하루만 거의 한 115포인트 가까이 오르면서 사실 작년 요맘때만 하더라도 코스피 3천은 갈 수 있을까, 4천은 갈 수 있을까 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느새 코스피가 6,100포인트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이익 모멘텀들이 어마어마하게, 특히 코스피 선행 EPS가 지금 대략 한 605포인트 정도까지 지금 상승한 상황이거든요.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 반도체 투톱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워낙에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코스피 6,100포인트 기준으로 환산을 해도 올해 퍼드 PR 기준으로 코스피가 한 10.1배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 말은 즉 사실 그렇게 크게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다라는 거죠. 올 한 해 선행 PER을 따져보면요.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만큼 영업이익을 기록을 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 의견들이 엇갈릴 수 있겠지만 이미 대부분의 오더가 마무리가 된 상태고 디램 낸드 가격 역시도 끝모를 상승 추이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당장 뭐 내년은 알 수 없겠지만 당장 올해는 크게 밸류에이션에 대한 매력도가 훼손되기 좀 어려운 위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엄청난 슈퍼사이클로 인해서 국내 증시의 유동성이 엄청나게 유입되기 시작했고, 그로 인해서 또 지금 최근에 재계 3위인 현대자동차 그룹까지도 오늘 현대차가 9%가 오르고 기아가 13%가 오르고 상위권 상승률 상위권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들이었죠. 현대건설 역시도 12%대까지 오르고, 그 외에도 지금 증시 부양 관련한 움직임들 여러모로 지금 나오고 있다 보니까 저평가된 금융업종들도 발맞춰서 지금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문제는 있습니다. 지금 계속 국내 증시 상승의 중심에는 방금 전 서두에서 좀 풀어드렸지만 일부 초대형 종목들,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의 중심, 반도체, 자동차, 금융, 광범위한 금융업종들 이런 쪽의 우량주 위주의 상승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고, 이 종목들이 시가총액 비중들이 워낙 크다 보니까 실제로 한 2, 30개 종목들만 돌아가면서 올라가도 지수는 지금처럼 계속 크게 움직이는 양상들. 이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딱 갈리죠. 코스닥은 오늘 여전히 강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그러니까 1100포인트 요 밴드를 지금 넘어서지 못하고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발언했었던 그 3000 스닥 관련해서 그 밴드를 지금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수는 강한데, 코스피 지수는 강한데 실질적으로 체감은 약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체감은 약하고, 중소형 종목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트레이딩을 하는 중소형 종목들은 또 정체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가 지금 계속 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시장이 계속 철저하게 안전한 대형주, 그리고 이익 모멘텀이 확실하게 갖춰져 있는 기업들, 이런 쪽들로만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소외감을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어,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면요, 앞으로도 남은 올해 2026년 올 한 해도 지금과 같은 분위기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코스피가 6,000포인트가 만들어지면서 밸류에이션 상으로 문제가 없다 한들 지금 뭐 1년 만에
작년 3, 4월 기점으로 해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너무 많이 올라왔죠. 단기간에. 분명 기술적인 과열에 대한 우려들은 분명히 상존해 있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고, 지수 기준으로 지금 뭐 근 6개월 만에 2배 이상 올랐으니까요, 지금. 시장은 어떻게 보면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대형주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그러니까 지수와 연관된 종목들을 잡지 않자니 또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소외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이고, 코스닥을 건드리자니 또 코스닥 분위기는 좋지 않고,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계속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드리지만 코스닥에 대해서 부정적인 스탠스를 계속 강조를 드려왔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그나마 코스닥에서 추천드렸었던 종목들이 대부분 다 반도체 소부장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종목들, 특히나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코스닥에서도 이익 모멘텀이 올해 내년까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는 종목들만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그동안. 그러다가 지난주에 이제 건설사를 하나 추천을 드렸었고, HDC 현대산업개발을 추천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이제 소비재 산업재까지도 어떻게 보면 분위기가 좀 넘어오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분명한 것들은 코스피 200에 속해 있지 않다면, 그러니까 지수와 좀 연계되면서 패시브 자금의 성격들이 유입되기 어려운 환경의 종목들은 사실상 좀 힘에 부치죠. 지난주 추천드린 HDC 현대산업개발 역시도 올라오기는 했지만 사실 앞서 보여드렸던 현대건설과 놓고 비교를 해보면 솔직히 말해서 안타까운 선택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차라리 현대건설을 추천하는 게 결과론적으로는 맞아 떨어졌던 거죠. 어떻게 보면. 분명히 아쉬운 점은 있지만 어쨌건 지금 현재 위치에서 보유자의 영역 종목들, 방금 보여드린 뭐 현대건설도 그렇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뭐 시가총액 30위권 이내에 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죄다 단기간에 또 많이 올라온 상황이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미 기보유자 영역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방송을 통해서 사실 추천을 드리기가 상당히 좀 까다롭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금 뭐 코스닥은 말씀드렸다시피 더 추천할 종목들이 더 없는 상태고, 시장을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관점에서 놓고 보면 굉장히 까다로울 수 있는 위치이고, 어떻게 보면 그로 인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추천하자니 또 많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지금 현재 시점에서 신규 종목으로 내가 정말 신규 투자로 자금을 투입해야 된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할까? 시장은 결국에 순환합니다. 대형주가 강하게 달리면 그 다음에는 더 이상 대형주의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떨어졌을 때는 낙폭과대 중소형주가 됐건, 실적 개선이 나오고 있는 중형주가 됐건, 정책이라든지 산업 모멘텀을 직접적으로 또 받을 수 있는 약간 테마성 수혜주가 됐건,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시장에서 많이 풍부해져 있는 시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아직 좀 덜 오른 종목들의 눈을 돌릴 필요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공략주를 하나 가져왔고요. TYM입니다. 대표적인 농기계 관련 기업이죠. 한국에서. 최근에 모건 스탠리가 지분을 투자하면서 한 5% 정도 투자했습니다. 최근에. 물론 시가총액이 3천억밖에 안 되는 기업이다 보니까 5%라고 해봤자 그렇게 뭐 많은 금액은 아닌데 한 150억 정도 되겠네요. 근데 모건 스탠리가 전략적으로 지분 투자에 대한 부분들 한 이유가 분명히 있죠.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농기계라고 하면 전통산업, 한국에서는 특히나 성장성 둔화 산업이라고 많이 생각들을 하는데, 지금 시점은 많이 달라졌죠. 특히나 최근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식량 안보에 대한 이슈가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TYM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매출의 거의 한 6, 70%가 북미 지역에서 나오거든요. 그 말은 즉 미국의 농기계 수요가 지금처럼 올라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TYM에 대한 매출, 그리고 최근에 고환율이 지금 장기화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 환율 효과까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상황이고, 기후에 대한 전 세계적인 악화로 인해서 스마트 농업에 대한 확산이 또 뒤따르고 있고, 최근에 TYM 같은 경우는 또 로봇 쪽으로도 약간 붙이려는 움직임들이 또 나오고 있죠, 실제로. 주주 환원 쪽에서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고, 작년 실적이 한 지금 3분기까지 집계된 기준으로 했을 때 55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고,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 640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이 한 3,300억 정도니까요. 약 올해 만약에 한 7, 800억 정도 선까지 다시 올라온다면 영업이익이 올라올 수 있거든요. 매출이 2024년 대비해서 월등히 지금 는 상태에서 환율 효과까지 지금 올해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북미 지역에 대한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그런 부분까지 감안한다면 올해 만약에 한 800억 정도만 영업이익이 안정적으로 나온다고 가정을 해도 지금 포드 PR 기준으로 한 4배 정도밖에 부여받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위치가. 그렇다고 해서 PBR 역시도 자산가치 측면 역시도 0.5배가 채 안 돼요. 지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3차 상법 개정이 지금 필리버스터가 이제 종료되면서 통과가 됐고, 이제 다음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인데, 그게 이제 다음 수순으로 나올 건데,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들은 저PBR 종목들 다음 순서로 떠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모멘텀을 지금 한 몸에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일일 평균 거래 대금이 좀 낮아서 재미가 없을지 몰라도 상당히 지금 시점에서는 안정적으로 코스피, 특히나 또 아까 강조드렸다시피 코스피 시장에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코스닥보다는 코스피의 종목들 위주의 플레이가 필요하다는 것들, 그런 측면에서도 또 관점이 드러나고, 여러모로 TYM에 대한 긍정적인 면들이 많이 엿보이고 있는 시황이라서 오늘 공략주는 TYM으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잘 한번 복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좋은 정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